자, 가장 큰 변수, 아니 이제 상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곧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이냐 30일이냐 등등의 숫자, 날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시정연설에 나섰던 한덕수 대행의 모습 보고 오시죠. 경남 창녕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 계시고요.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도 청년을 굉장히 강조를 하군요. 자, 윤기찬 위원장. 한덕수 대행이 정대철 헌정회장과 통화를 했답니다. 저희가 정대철 회장한테도 확인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이제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던 한덕수 대행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형님 얼굴 좀 봅시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뭐 오르면 오늘일 수도 있겠죠. 주말쯤 보고 안 돼도 다음 주 초쯤엔 볼 것 같은데 대선 출마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까? 마음은 굳혔을 것 같아요. 출마이든 아니 불출마이든 어느 정도 결정을 했을 것 같고 그 결정한 내용을 정대철 헌정회장께 알려드리려고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정대철 헌정회장이 만약에 미팅 자리에서 물어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얘기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 2, 3일 정도 예상되는 일정을 보면 어쨌든 아직 언제 본인의 출마 결심을 밝힐지에 대한 대외적 공표가 우선적이어야지 어떤 특정한 분을 통해서 언론에 공표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극적인 효과도 없고 네. 오히려 또 오해 소지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 향후 일정에도 지장을 받고 따라서 정대철 헌정회장께는 본인의 결심을 밝히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어떻고 저런 경우에 어떻고 약간의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조언 정도를 얻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조언 얻는 과정에서 정대철 헌정회장께서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권한대행이 가타부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모든 분이 예측하듯이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더해보면 출마 결심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예측입니다. 근데 출마를 해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의 단일화를 얘기하던데 그거는 좀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깊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때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배수진을 치고 나서 단일화 협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등록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예. 되고 그 당시에 상황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노무현 당시 후보께서 이제 승리를 하셨지만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에도 약간 뒤졌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하고 나서 그 대세였던 이회창 후보를 처음 이깁니다. 단일화 직후에 바로.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일화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단일화를 통해서 기대 효과를 모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라는 것이 만약에 승수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각 후보 측에서도 시간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등록일까지 또는 등록 이후라도 상당히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단일화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알박기 단일화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시각도 떠나게 되고 모든 관심이 식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의 단일화를 원샷?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것이 단일화. 이제 전제로 거론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후보들은 처음엔 일부 후보들이 무슨 단일화냐, 국민의힘 후보 결정됐으면 나로 가야지라고 이야기했다가 많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단일화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우리는 무조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 빅텐트로 같이 힘을 모아서 수용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 해야 합니다. 단일화하지 않고는 이재명 후보와 대적하기 어려우니까 한덕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 그리고 비명계까지도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빅텐트다. 예. 뭐 다른 후보들 한덕수 후보까지 들어오는 메가 텐트가 돼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자, 3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7, 46 거의 비슷한데요. 국민의힘 후보를 누구를 넣었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를 상수로 놨을 때요. 이준석 후보는 출마를 했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요. 빨간색 국민의힘 후보들을 대입해 보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나섰을 때는 23, 안철수 13, 한동훈 18, 한덕수 27이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호준석 대변인, 네. 한덕수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숫자, 3자 대결에서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한덕수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단순 합산보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이제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덕수 대행은 아직 그 대선이라는 링 위에 올라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고 났을 때 그때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기대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혹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대감이 꺼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제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상 이제 무대에 올라오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세들이 막 집중이 되고 예. 검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이렇게 내려갔었던 그런 설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 당 후보 이제 네 명은 지금 이제 경선 후보 4명은 지금까지는 대선에 나설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심리 속에. 저는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확정이 됐을 때 지금도 이제 굉장히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4명에 대해서. 근데 이제 5월 3일까지 더 지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더 지나가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확정이 됐을 때 컨벤션 효과.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이 높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됐는데 여전히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덕수 대행과.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단일화 과정 자체가 아주 지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런 많은 그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때는 초유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에서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이 많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부딪혔었던 것은 그때 이제 그 문항이었어요. 문항을 뭐라고 물어보느냐. 거기서 이제 그 결렬이 돼가지고 회의장 막 차고 나가고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큰 기술적인 문제들이 없고 지난번 서울시장 할 때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당밖의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하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뭐 중도층 정도를 합한 그 숫자로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어떠세요? 이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엄의 책임이 한덕수 대행은 없느냐라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일단 경쟁 후보가 되면 약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오히려. 같고요. 예, 왜냐하면 관료로 55년 생활했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선출직에서 국민 검증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뭐 노무현 정몽준 그 당시 단일화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지금 검찰 관료 출신 평생 정치 일선에서 정치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비극이 도래했는지를 국민들이 완전히 목도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한 번 외부에서 꾸어와서 대선을 치르겠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외부에서 관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등만 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지금 국민들이 원할까요? 좀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란과는 무관한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권의 2인자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확히는 내란 혐의의 피해자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메이크업하고 본인이 절연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적임자다? 아니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열려 있다.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이었었는데 결국 출마한다면 빅텐트로 같이 힘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한덕수 대행이 언제 출마하게 될지 저희가 타임 스케줄을 정리를 해봤는데 2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민의힘 이인 후보가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29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30일쯤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확정일이 다음 주 토요일 5월 3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아니면 그 직후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또는 사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곧 답변을 들을 수 있겠죠. 예.